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이날은 유럽도 밀렸고 미국도 밀렸습니다. 미국이 더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종가 보시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2%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가 2.5%로 더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하루 쉬기 전날, 하루 전날 올랐다가 내리면서 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3,120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밀리게 되면서 S&P 500 지수는 4,000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나스닥 지수는 11,500포인트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전 섹터가 밀렸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밀린 게 경기 소비재, 그 다음에 IT 서비스 산업재 순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하고 필수 소비재 정도만 시장의 이런 하락에 대비해서 선방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가장 많이 밀렸는데요. 그 중에서 자세히 보면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가장 많이 밀렸고 그 다음이 소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밀리면서 하락을 좀 크게 했고 거기에다가 소비에 대한 우려도 컸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 있고요. IT 쪽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순서였습니다. 금리 이런 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대로 이어가고요. 서비스 쪽에서도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산업재 그리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부진한 장이었습니다.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자, 우선은 성장주 위쪽에 거의 다 포진되어 있는데 다 밀렸고요. 거의 전반적으로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수 소비재 쪽 일부 상승이 나왔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중소형단에서는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성장주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IT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전반적으로 다 밀렸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그나마 최근에 어제 말씀드렸던 소송 관련된 내용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0.4%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악재들도 좀 있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이제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좀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 유럽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애플 쪽에서는 애플도 애플 TV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근데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2.6%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반도체가 가장 많이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내에도 악재입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주요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장비 업체들도 비슷하게 3% 중반의 하락이 나와줬었는데요.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도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에 눌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엑스박스 그 게임 콘텐츠를 엔비디아 플랫폼에 많이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린 거고요. AMD 쪽에서는 증권사 모건 스탠리 쪽에 기술 금융과 관련된 기술이겠죠. 이러한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면서 개별적으로는 좋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시장한테 밀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테슬라나 GM 포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밀리는 모습인데요. 테슬라는 악재가 개별적으로도 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샀다라는 걸 등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등록률 자체가 15% 정도 밀렸다라는 것이 악재였었고요. 여기에서 또 차량 충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도로교통안전국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악재로 5.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채금리가 거의 12bp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대형 은행, 중소형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좋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은행주한테 있는 딜레마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시장이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밀립니다. 근데 이게 하락을 했다는 건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는 얘기고,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1에서 2%, 웰스파고하고 시티 조금 더 작은 은행은 더 많이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던 게 이제 소비재 쪽에서도 필수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뭐 월마트, 그리고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었던 제네럴 밀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월마트하고 홈디포가 실적을 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안 좋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0.6%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이 제네럴 밀스 같은 경우에는 4% 중반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제 공급망 개선 덕분에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7%나 급락했습니다. 지금 혼재된 실적, 그리고 전망이 월마트처럼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7% 급락했고, 그 옆에 있는 로우스, 같은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 악재가 퍼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재 볼 텐데요. 러시아에서 핵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이나 EU 쪽에서는 좀 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다 계속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제한적으로 밀렸거나 오히려 반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이시온이 0.8% 정도 밀렸고요.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일반 산업재 같은 경우에 뭐 산업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침체 우려 때문에 많이 밀렸고요. 이 소비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유통 관련된 이 택배 관련된 종목들도 이날 하락폭이 깊게 나왔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투자 심리를 눌렀던 두 가지 종목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월마트 보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은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좋은 내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원래 좀 상황으로 균형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전망이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부분을 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지금 월마트가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전략을 쓰게 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악재로 보게 됐습니다. 제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0.6% 오른 14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적까지 안 좋아버린 홈디포가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섞였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단기적인 마진은 아주 소폭 시장치를 예상을 상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재된 실적 속에서 2분기 연속으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악재가 됐고요. 사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 공급망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노동시장이 또 타이트하다라는 것, 이런 악재들 속에서 우리는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더 높아진 임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홈디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서 결국에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이탈을 했습니다. 크게 장대 음봉을 그려내면서 7% 밀렸고요. 29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쉬고 나서 재개장했더니 너무 많이 밀리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것들이 악재가 됐나요? 예,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홈디포와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과 향후 전망, 그리고 연준의 빅스텝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에서 2.5%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양사 모두 시장의 예상에 다소 부합하거나 미치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이유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한 점이
이들의 주가는 물론 소매업 전반과 증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예상을 상회한 경제지표 역시 오늘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S&P 글로벌에 따르면 2월 들어 미국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0.2를 기록해 전달에 46.8 대비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47.5를 상회했고, 특히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서비스업 PMI는 50.5를 기록해 전달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47.3으로 돌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5에서 5.25%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확률을 어제 18%보다 크게 높은 24%로 예측하면서, 이에 따라 오늘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작년 11월 이후 최고인 3.9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JP모건 쪽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발생한 시장 랠리가 마무리되면서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JP모건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여파가 늦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여전하다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실물 경제에 늦게 반영되는데 최대 1에서 2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까지는 통상 바닥을 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를 시작으로 8차례 기준금리를 올려 이제 연방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범위로 상승했으며, 지난달 올해 2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지난 1월 고용시장의 비농업 부분 고용시장의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대폭 상회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연속으로 높게 나오면서 최저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시장의 분위기는 매파적으로 은행권도 보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캘리포니아 교원 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적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적 연금인 캘리포니아 교원 연금이 테슬라 등에 크게 하락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연금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테슬라 지분을 3배 늘렸고, 리비안 오토모티브 지분은 2배 늘렸으며, 니콜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에 대한 투자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전기차 주식은 지난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테슬라를 비롯해 올 들어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의 투자 자산 규모는 1월 31일 기준으로 3,115억 달러이며 자산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지난해 말 이 연금은 테슬라 주식을 종전에 150만 주에서 450만 주로 늘렸고, 리비아는 기존에 보유하던 물량에 30만 7,717주를 추가로 매입해 총 60만 9,635주, 니콜라 주식은 5만 7,456주를 매입해 총 주식 보유수를 41만 2,293주로 늘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이런 전망, 뷰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종목으로는 비르테크놀로지 볼 텐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긍정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매수 추천으로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생명공학사 비르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4.8% 상승해 26달러 99센트에 마감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면역학을 주로 다루는 이 회사가 새로운 독감 백신 데이터를 앞으로 1년 안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매수 추천과 함께 전일 종가 대비 무려 105%가 높은 5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이 회사는 2019년 10월에 기업 공개를 했으며 초기 공모가는 20달러였고, 코비드 치료법 개발로 팬데믹 기간 중 크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40%가량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된 기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지난 2월 1일에 열렸던 FOMC의 의사록이 이어지며 엔비디아, 바이두, 이베이,
루시드 그룹, 치즈케이크 팩토리, 유니티 소프트웨어,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윙스톱, TJX, 스텔란티스, 가민 리미티드, 레모네이드 잉크, 알티스 USA,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텔러닥 헬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유럽도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이제 그런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장 초반에 크게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했고, 그 이후에 장 마칠 때까지 약세권에서 횡보를 하다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다 적게는 0.3%, 많게는 0.5% 정도로 하락을 한 모습이었었고요.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제 곧 있으면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매파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유럽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시죠. 유가가 약간 밀렸습니다. 0.2%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밀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날 유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중요한 에너지죠. 천연가스도 4거래일째 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국제 구리 가격은 0.5% 올라가면서 다시 9,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전 거래일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왔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금값은 0.3% 밀리면서 1,900달러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다시 한번 장중에 104달러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금값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이런 FOMC의 매파적인 발언들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 금리 자체도 고금리 상태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12bp나 올라갔습니다. 거의 4% 근처까지 올라가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